장유진님, 안녕하세요. 독일로 이민할 경우 생활비 제외하고 행정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남편이 취업은 가능할 것 같은데 외국어 공부에 전혀 의지가 없어서 생계는 남편이 하지만 제가 이민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아 여쭈어요. 7세 아이 하나 있는 3인 가족입니다. 가용 자금이 2억인데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남편이 취업은 가능할 것 같은데 외국어 공부에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취업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앞뒤가 말이 안 맞고, 사실 이럴 경우에는 가용자금 2억이면은 엄마하고 아이가 먼저 독일에 정착을 하고 차라리 남편분이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어서 좀 힘들지만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남편분이 외국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독일에서 어떻게 취업을 해요? 양질의 취업은 더욱더 불가능해요. 물론 그냥 노가다 취업, 뭐 아주 연봉 작게 받는 뭐 최저임금 취업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차라리 한국에서, 물론 또 한국에서 남편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럴 경우에는 기러기 생활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전체 3억 예산에서 통상 저희 수수료가 한 20% 차지해요. 결과적으로 저희 인건비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익님, 제가 이제 눈이 나빠서 보이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한국 의사 일반의 면허를 독일에서 인정받고 독일 시골 지역 병원 취업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바로 일반의로, 바로 그러니까 독일에서 말하는 하우스 아르츠트급, 독일에서 인정하는 GP급 취업은 안 돼요. 왜? 인턴 레지던트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일반인은 인턴 레지던트 없이 그냥 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뭐 경험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독일에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독일에서 제대로 된 하우스 아르츠트의 그 자격을 인정받으려면은 인턴 혹은 레지던트를 3년인가 2년인가 해야 돼요. 3년 정도를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는 처음 시골 병원에 독일어 공부해가지고 한국 일반의 자격으로 한국 그 의사 자격까지는 인정을 받고 시골 병원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풀 프랙티스가 가능한 GP라기보다는, 풀 프랙티스가 가능한 GP라기보다는 그 인턴 레지던트 과정, 그러니까는 이제 연봉을 뭐 한 뭐 5만 유로 받으려나, 뭐 한 5만 6만 유로 좀 작게 받는 그런,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전공의 이거가 되는 거죠. 예. 일반이 전공이,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일반이가 되기 위한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연봉이 한 5만 유로 안팎 얼마 돼요? 예. 기본급이 40시간 기준으로. 물론 독일도 전공의들이 번아웃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50시간, 60시간 일할 수도 있어요. 한국처럼 무슨 뭐 100시간까지는 일은 안 해요. 다행히. 하지만 50시간, 60시간까지 일할 가능성이 있다. 독일 시골 병원에서. 다행인 거는 그거 다 수당은 다 챙겨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봉이 막 6만, 7만 막 이렇게 다 올라갈 것이다. 전공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장유진님이 영어는 하는데 독일어가 문제예요. 지금 덴마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영어 할 줄 알면은 독일에서도 취업될 가능성이 있는데, 남편분이 전공에 따라서 덴마크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은 뭔가 이공계 직종에 몸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은 독일에서도 남편분이 취업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면은 과감하게 도전해야죠.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상태에서도 이거 링크드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영문 이력서, 커버레터 이거 준비 잘 하시면은 독일로 바로 취업 지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다음에 시현팡님이, 그럼 가용 자금이 있으면은 블루 카드부터 하는 게 싱글이어도 좋은가요? 아, 요거는 애매해요. 싱글이고 나이가 젊으면은 굳이 내 돈 들여서 블루카드 받는 거는 저는 굳이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나이가 이미 뭐 30대 중후반이고 자녀도 있고 뭐 애도 딸리고 배우자도 있다. 그러면은, 근데 자금도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저는 내 돈, 그러니까 블루카드도 그냥 취업이 돼서 받는 블루카드가 있고 내 돈 들여서 블루카드를 받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걸 권해드리는 건데, 아주 나이가 젊고 어린 상태라면은 굳이 내 돈 들여서, 돈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유학을 차근차근 하면서 어학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 크레드님, 법인 설립 이민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내가 직접 법인을 설립하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독일 이민이 2.5년 정도 약 3억 원 정도의 생활비, 세금, 사대보험, 여러 가지 행정 비용, 기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법인을 실제로 설립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운영하면은 거기에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일단 블루카드 영주권만 해결한다 하면은 3억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법인 설립을 하면은 거기다가 법인을 설립하고 내가 그걸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임대료도 들어가야 되고 회계사 비용, 변호사 비용, 뭐 맨날 세무 신고, 뭐 법인세 신고, 부가세 신고 이거 다 해야 되니까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또 법인 설립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목적이 영주권이냐, 일단 1차 목표가 영주권이냐, 아니면은 영주권이지만 내가 무슨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그거에 대한 비용 계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만 올려주세요.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목이 잠겨가지고 투레디님 IT 기업 UX 디자인 10년 차 35세 미국 미대 학사 이번 이민성 발표로 호주는 도전하기 어려울까요? 알려주신 내용으로 호주 이민에 특별하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아요. 뭐 좀 더 미국, 캐나다와 영국으로 눈을 돌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거는 어디가 유리할지 판단을 하려면은 실질적인 경력, 그다음에 이 IT 기업이 어디였는지, 실제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는지, 그다음에 어학 능력이 중요해요. 그리고 배우자, 자녀, 싱글 어떤 상황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중에 가장 유리한 곳을 도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영미권 중에서 가장 유리한 데 한 군데 꼽아라 미국인데 문제는 내가 가용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배우자 자녀는 어떤 상황인지 뭐 고려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채팅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호주로 도전하기 어려울까요? 특별하게 호주로 도전해서 유리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준익님 대행계약 체결 시 면허 인정과 병원 매칭도 도와주시는 걸까요? 저희가 그거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 투레디님 싱글이고 뭐 자금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파인트리 님이 미국 회사들이 한인 회사라도 그린카드 영주권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나요? 미국 본 교민 회사들은 통상 해주는 편인데 한국의 중견기업에서 주재원으로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그린카드를 받아가지고 충성을 다 바칠 것이냐 주재원으로서 뭐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그러니까는 그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거를 다 계산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그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